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5월 22일 오후인데요. 미래통합당이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로 가기로 압도적인 찬성을 했다 하는 기사가 떴죠. 고고TV가 김종인 씨에 대해서 총선 전부터 그리고 총선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로 갈 수뿐이 없다.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남당을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영남 토착 토구 세력들이 반동에 의해서 김종인 대표를 모시냐 안 모시냐에 대해서 이전 투구 양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은 희망이 없다. 깨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오더라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게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8개월을 하든 김종인 대표가 떠나고 나면은 다시 미래통합당은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은 어제 오늘 그 통합당 당선자 위주로 연찬회를 열어서 지들끼리 뭐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그러는데 치열한 토론도 안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대부분이 김종인 비대위로 가자고 압도적 찬성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일단 그 김종인 비대위의 그 함의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후반부에 일단은 오늘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종인 박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을 했다. 8명 정도가 토론에 나선 뒤 표결을 했다. 압도적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찬반 종이를 쌓은 게 높이 차이가 찬반 이렇게 그 쌓은 종이가 투표용지가 육안으로 날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세어볼 필요도 없었다. 주호영이가 말하기를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지만 많은 의원들의 뜻이 모아져 비대위가 정식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원외 당협위원장 정국이 상임 정국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겠지만 방향이 잡힌 게 매우 중요하고 김종인 내정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뵐 예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임 정국위를 열어가지고 당원을 결정해서 이제 비대위의 임기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말인데 과연 늘리는 거로 끝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 생각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김종인 내정자 측과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가 돼 있었느냐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김종인 내정자 측도 비대위 활동 기간이 내년까지 충분히 확보된다면 위원장직 수랑에 긍정적으로 알려졌는데 워크숍에 참석한 한 당선인은 김종인 내정자 측과 사열 조율됐다는 설명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석한 당선인은 그렇다, 있었다. 김종인 내정자 측과 임기에 대해서 사연 조율됐다는 설명이 있었다 하고 그 설명을 듣고 표결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다,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로 가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간다. 뭐 재보궐선거,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는 안 될 확률이 많죠. 이 민주당이 우리 미래당이 84석이고, 쟤네가 170석을 얻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보다 2배가 많아. 지역구 당선자들이. 지금 비례대표고 지금 현 쓰레기들 지금 다 낙마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국민들이 근데 지역구 당선자가 쟤네가 170석이 되니 최소한 통합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2배 정도가 선거 그 소송이나 선거 고발에 선거 부정에 의해서 낙마할 것이다 하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에까지 얘네들이 민주당 애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재보궐선거가 될 것이냐? 안 된다는 거죠. 하는 짓 보세요. 뭐 수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지금부터 이제 해가지고 또 6개월 걸려. 또 1심이 6개월 걸려. 2심이 6개월 걸려. 3심이 또 6개월 걸려. 안 된다는 거죠. 재보궐선거. 그럼 뭐야? 이 재보궐선거는
이제 김경수가 이제 드루킹해서 100만 원만 봐도 날아가고 또 울산 부정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가지고는 민심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지방 그 선거 지방 그 광역단체 재선거 가지고 그럼 뭐냐? 그럼 김종인 씨가 내년 재보궐선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 고고TV가 말씀드리기를 김종인 대표는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할 때 들어오게 되면은 무제한의 임기와 제한 없는 임기와 그 다음에 뭐죠? 무제한의 권력을 가져야 된다. 즉,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은 국민이 버린 당이다. 버린 당인데 41.5%를 줘서 다음 한번 해봐라 그랬으니까 이건 버렸다. 버린 당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김종인 대표가 할 일은 뭐냐? 확실한 계획을 시켜야 한다.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대. 중도층을 갖다가 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개혁적인 진보층까지가 우리가 끊어안아야지 대선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이런 방송을 계속 해드리죠.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구냐? 김종인 대표, 김세연, 김용태, 그 다음에 이준석이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파가 앞에 전도해야 되고 3040을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이거죠. 고고TV 여명이 아는데 김종인 대표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이준석이도 아는데 36살짜리 이준석이도 아는데 김종인 대표가 모를 리 없죠. 김세연이 이 당은 깨야 되고 아직까지도 해체를 해야 된다 그러고 좀비가 몰린 당이고 돈벌이 쓰레기 우파 유튜버라는 사칭 사기 우파 유튜버를 절연해야 된다 하고 다 말을 하고 있죠. 모를 리가 없죠. 김종인 대표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대표는 무제한의 임기로 대선 후보를 만들고 나가야 된다.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국민한테 지지력을 받게 될 사람이 나온다면은 대선까지 김종인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김종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몰게 하고 문재인을 만들어서 국민을 3년 동안 향후 2년 더해서 5년 동안 도탄에 빠지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김종인 대표는 그것을 참여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미래통합당을 개혁하려 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참여의 반성의 의미로 봉사하려 한다는 게 김종인 대표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4월 재보선이 아니라 일단은 내년 4월까지 1년이 남았으므로 1년 동안은 김종인 대표가 노고를 이끌고 견마지루를 다해서 일단은 미래당을 갖다가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그럼 여건이 마련되고 내년 4월이면은 대선이 1년뿐이 안 남는다. 그럼 대선 주자를 안 세울 리가 없다. 김종인 대표가 대선 주자를 미래당을 갖다가 확실히 파괴적인 계획을 하면서 대선 주자를 부각시키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서 대선 주자가 나오고 나면은 국민적인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나면은 알아서 국민들이 동력에 의해서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개혁시키고 그 대선 후보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지지할 것이다.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4월 때까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한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죠. 이 정권에 두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다. 지금 그 사기 쓰레기 유파 돈벌이 유튜브 방송들 그것은 논리도 아니고 그것들은 거기서 노르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 정권은 경제 대실패. 1년 안으로 경제가 회복될 리 없어요. 점점 나빠지지. 뉴딜 정책 꼴값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정권의 비도덕, 비양심, 비정의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아킬레스건이 있다. 너무나 잘한다. 우리도 알고 김종인 대표도 알고 잘한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무제한의 권력과 무제한의 임기를 갖다가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내년 4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지금 또 뭐가 문제냐.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됐으면은 대선 후보를 갖다가 40대 경제통으로 했다. 그거는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때까지 쭉 보시면 제 유튜브를 4.15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이 이겨야 되므로 질 줄을 알았고 저도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기자 친구들 많아요. 그런 이 정치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질 수가 없는, 지는 방송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10% 빼, 우리 10% 더해.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럼 김종인이 온다. 올 것이다. 뭐 상식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상식적인 쓰레기 돈벌이 유튜버. 김종인도 싫어, 김무성도 싫어, 유승민도 싫어, 이준석도 싫어, 김영호도 싫어. 또 누구야? 어? 하여튼 그거 다 싫다는 게 돈벌이 유튜브 방송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고티브의 말대로 김종인 대표는 왔다. 이제부터 계획해야 된다. 이런 거고 원고에 반동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미래한국당이 왜 미래통합당과 통합을 하지 않느냐. 원유철이가 개인적인 야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하고 이해찬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의 당에도 불구하고 합해라 합해라고 별 괴상한 말을 막 욕설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미래통합당의 통합 문제를 왜 방송을 한 번도 안 했냐. 여기서도 역시 김종인의 키가 달렸다.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 김종인을 모시지 않으면은 지금 보시면은 미래한국당에 오히려 미래통합당보다 인물이 많아요. 우리가 영입한 인물들 우파 보수의 색채 젊고 신진 세력이 꽤 있어요.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지네들이 영남당, 충청도당을 해가지고 수구 꼴통짓을 계속하면 우리 합칠 수 없다 하는 이면이 깔려 있었다. 거기에 플러스 일이 뭐냐면은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주도한 게 누구냐? 원유철이 아니고 황교안이었다. 그죠? 한 명만 다음에 23개 그 원내대 교수단체가 되고 황교안이가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작업을 해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런 거 아무도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저기 누구야? 안철수가 2석만 더해가지고 와서 또는 3석 가지고 와서 22석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하고 어떻게 해본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어요. 제가 볼 적에. 그래 왜 제가 방송을 안 했냐면은 황교안이가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새로운 신진 세력이 많이 들어왔으므로 또 영남 세력이 있었고 왔으므로 황교안은 거의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가지고 혹시 작업을 하고 자기가 대권에 나가고 싶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옴으로 인해서 자연히 이 원심력, 구심력에 의해서 미래한국당은 이제 들어갈 수뿐이 없다. 미래통합당과 합칠 수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오면은 황교안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홍준표가 설 자리도 없어지고 유승민은 모르겠다. 근데 유승민도 힘들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년쯤 지나가지고 올 연말이나 내년 4, 5월 들어가서 새로운 대권 주자가 나타날 적에 그죠? 완전히 새로운 인물으로 내세워야지 새로운 인물. 안 그러면 차선 체계로 옷이 있죠, 옷이. 그거는 내세워야지. 안 그러면 힘들게 된다 하는 게 생각이에요. 반도 못 했는데요. 고고TV를 격려 좀 하시고 지원 좀 하시고 그러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